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임상시험 읽기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로 전임상 실험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전임상 실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내약성, PK, PD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안전성, 내약성, PK, PD 등은 임상시험 시작하기 전에 임상시험의 조건을 잡기 위한 테스트들입니다.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임상시험 조건을 잡기 위한 실험들도 하지만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적응증과 관련된 동물 모델이 있다면 그 동물을 사용해서 효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깜빡했습니다. 전임상 실험의 경우 나노캡 기업들이 아니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노캡 기업들이더라도 임상시험 조건을 잡기 위한 데이터를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로 나오는 건 대개 질병에 대한 동물 모델을 사용한 효능 데이터들입니다. 나노캡 기업들 중에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딱 맞는 예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이오팜 카탈리스트라는 웹사이트인데요. 그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뉴스들을 모아서 요약 정리해주고 이메일로도 보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 변동이 컸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3일 전에 릭스트라는 기업이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64% 상승했고 그 하루 전에는 호스라는 기업이 알츠하이머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85%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전임상 실험의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전임상이나 임상이 모두 트라이얼인데요. 한국어로는 전임상은 실험, 임상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서 저도 최대한 맞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릭스트의 전임상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가부터 보면 발표 전날 종가 약 1.35불에서 장 시작 전에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마켓에서 폭등해서 약 3불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100%가 넘게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 그 뒤로 쭉 흘러내려서 2불 20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까 뉴스 제목에서 보셨듯이 64%나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틀 연속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2불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전임상 결과에 이 정도 폭등할 정도면 아마도 나노캡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시총을 보시면 역시나네요. 폭등을 한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8밀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 LB100이 면역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콜드한 암을 면역적으로 반응하는 핫한 암으로 바꿔준다. Convert 라는 제목을 아주 섹시하게 뽑았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이게 환자에서 이런 반응을 본 건지 아니면 동물 실험인지가 좀 불명확해서 마치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네요. 두 줄로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Outside research shows 외부 연구자들이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Pancreatic Cancer, 췌장암 모델에서 LB100이 more vulnerable to immunotherapy, 면역치료제에 더 잘 반응하도록 암을 변화시켜주는 molecular change, 분자적 변화를 유도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항암 치료의 대세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면역 항암제입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약은 조만간 FB에 휴미라를 제치고 글로벌 최대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라는 것이 환자 본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는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방사선이나 화학치료 또는 표적치료보다 반응을 잘하는 환자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하는 치료법인데요. 반면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암을 핫한 암, 반면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을 콜드한 암이라고 하고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핫한 암과 콜드한 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콜드한 암을 핫한 암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항암제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 개발되는 항암제들은 거의 10중 8구는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게 단순히 두 약물을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콜드한 암을 핫한 암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항암제들의 경우 단독으로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구글 검색해서 나온 그림이고 특별히 그림에 있는 물질들이 유망하다고 생각돼서 뽑은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파사데나 캘리포니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회사가 있는 지역명입니다. 파사데나는 LA 동부에 있는 지역인데 칼텍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이오텍 기업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곳은 아닌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칼텍의 과학자들이 설립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클리니컬 스테이지, 임상 단계의 드럭 디스커버리 컴퍼니라고 나옵니다. 즉 신약 발굴을 하는 기업이라고 나오고 캔서 트리트먼트, 암 치료를 위한 약을 개발한다고 나옵니다. LB100이 이 회사의 리더 후보 물질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LB100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B100은 프로틴 포스포테이스 PP2A의 저해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스포테이스 끝에 ASE가 붙는 경우 이게 효소를 뜻하는 전미어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핵물학 시간에 효소에 대해 배울 때 무슨 아제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밀라아제, 수크라아제, 키나아제 이런 단어들을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요. 영어식으로는 무슨 에이즈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아밀라아제, 수크라아제, 키나아제를 영어식으로 말씀드리면 아밀레이즈, 슈크레이즈, 카이네이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LB100이 여러 암종들이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대만 타이충에 있는 차이나 메디컬 유니버시티 앤 허스피탈의 유팅옌과 그 동료들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12월 15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시면 LB100이 새로운 항원 생성, 사이토톡식 T셀의 암 침투, 그리고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 면역 관문 억제제들의 반응성을 높여주는 것을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췌장암의 G 모델에서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문에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CEO의 말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면역 항암제에 대한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DNA 리페어 효소들의 결핍이 생겨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불안정성, MSI와 연관된 암들이 PP2A를 LB100으로 저해를 시켰더니 두 개의 서로 다른 몰레큘러 패스웨이를 조절해서 MSI 암을 MSS 암, 마이크로세틀라이트가 안정적인 암으로 바꿔줘서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에 민감하도록 바꿔놨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어려운데요. 이게 LB100, LB100이 작용하는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릭스트는 최근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previously untreated extensive small cell lung cancer 확장기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 initiated clinical trial 이라고 나옵니다. 임상 시험은 키모테라피, 화학 치료와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케이드에 면역 관문 억제제에 LB100을 추가를 하고 그 이후에 메인테넌스 페이즈, 유지기 치료에는 이뮨 블로커만 사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링크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릭스트가 다양한 여러 암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스터디에 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부분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적응증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 적응증과 다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대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췌장암 모델을 사용했는데 임상시험에서는 폐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폐암과 관련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도자료 리스트를 쭉 보시면
8월 17일에 메스앰페타닌 중독에 대한 동물 모델 실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또 바로 밑에 8월 3일에 스몰 렁 캔서 모델, 폐암 모델에 대해서 전임상 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7월 22일에는 두어피즘,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성장결핍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에 대한 동물 모델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기업은 전임상 결과를 상습적으로 발표해서 주가를 띄우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전임상 결과들을 발표했던 7월 22일, 8월 3일, 그리고 8월 17일의 주가를 보시면 7월 22일과 8월 3일에는 주가가 빵 튀었다가 내려앉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양치기 소년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에 전임상 결과 발표 후에 주가 반응들을 보시면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볼륨이 이전 결과 발표 때 비교해서 이번 발표 때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수준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완전히 사기냐? 그걸 알려면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논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논문 투고에서 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논문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은 지 1년 정도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논문 발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도자료나 학회를 통해 먼저 발표하고 1, 2년 뒤에나 논문이 나오거든요. 이 회사의 경우에도 데이터들이 학회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으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보시면 모두 5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인데요. 일단 논문 수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렸다는 점만으로도 수준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마지막에 있는 실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본 데이터 같습니다. 피겨 5A 그림들인데요.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쥐에 주사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것이 검정색, PD-1 면역 항암제를 투여한 것이 파란색, LB100을 투여한 것이 초록색, 그리고 PD-1과 LB100을 함께 투여한 것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림은 암이 자라기 시작한 이후에 암 크기를 측정한 것이고요. 보시면 4가지 종류의 암세포를 쥐에 주사한 후에 실험을 했는데요. 4가지 모두에서 병용 투여 시 암 증식이 가장 느려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PD-1 단독인 이 파란색과 비교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암 증식이 느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전공자분들께서 논문 데이터까지 보면서 결과를 해석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논문은 매우 권위 있는 잡지에 실렸다. 둘째, 데이터는 바이오마커만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완전 사기성 기업은 아니고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기대를 해볼 만은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임상시험 링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clinicaltrials.gov라는 웹사이트인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고요. 임상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임상시험들에 대해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의 디자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9월에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현재는 환자를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City of Hope이라는 병원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서하는 임상시험이 아니라 외부에서 스폰서해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입니다.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Phase 1B라고 나옵니다. 이미 Phase 1A는 종료를 한 것 같습니다. 병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아테졸리주맙, 이건 로시오의 PD-L1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고요. 카보플라틴과 에토포사이드는 화학치료제입니다. 그리고 LB100이 나옵니다. 병명은 Extensive Stage Lung Small Cell Carcinoma가 되겠습니다. 폐암의 일종이고요. Primary Endpoint는 RP2D, 즉 임상 이상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RP2D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Secondary Endpoint는
Objective Response Rate, Progression Free Survival, PSF, Overall Survival, OS, 그리고 Duration of Overall Response, DOR 등 항암제 임상시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엔드포인트들하고 안정성과 Adverse Event, 부작용입니다. ORR, PFS, OS, DOR은 임상 2상과 3상까지 가게 되면 사용될 엔드포인트들이라서 1B에서의 결과가 주가에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B에서 동물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기업의 시총을 고려했을 때 100% 정도는 쉽게 폭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환자 수는 18명이고요. 오픈 레이블 스터디이고요. 싱글 그룹 어사인먼트입니다. 대조군이 없다는 뜻이고요. 환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환자 수가 적고 대조군이 없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조심해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업이 개발 중인 LB100의 타겟인 PP2A를 개발 중인 또 다른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쟁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카드가 나갈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릭스트의 10K에서 경쟁자를 찾아보시면 그냥 둘이 뭉실하게만 나와 있고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경우 동일한 타겟에 대한 약물을 개발 중인 경쟁 기업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BCIQ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바이오센츄리라는 제약 바이오 관련 온라인 잡지를 출판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글에서 BCIQ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BCIQ 데이터베이스는 기업명, 타겟,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타겟 검색에서 PP2A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총 6개의 기업에서 5개의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나오고 암에 대해 4개, 신경질환에 대해 2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구체적인 파이프라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2개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PEP Therapy SAS라는 기업이 IND 제출을 준비 중인 모양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미국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 5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Dual Therapeutics,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이건 뉴욕에 있는 대형 병원입니다. 그리고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2개가 있고 뉴로파말로직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PP2A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들의 모달리티와 적응증이 나옵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PP2A 개발에서는 제일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보도자료를 예로 들어서 전임상 실험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어본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릭스트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 중인 PP2A는 전임상 결과를 봤을 때 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반복된다면 꽤나 폭발력 있는 주가 반응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타겟이다 보니 주가는 폭등과 흘러내림을 반복하고 있고 기업의 시가총액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았고 제가 투자할 생각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허스라는 기업의 알츠하이머 전임상 결과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 실험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앞서서 전임상 실험을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동물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리버 레보레토리, 심볼은 CRL입니다. 생물학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 실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쥐 실험에서 쥐 공급처는 대부분이 찰스 리버 랩 아니면은 잭슨 랩 두 군데 중 하나입니다. 잭슨 랩은 비상장 기관이고요. 찰스 리버 랩은 실험용 동물 모델의 선도자격인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질병 모델 쥐를 보유하고 있고요. 10여 년 전부터 단순히 실험 동물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각종 위탁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워낙 보유한 질병 모델 동물의 숫자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큰 혜자를 구축하고 있어서
동물을 이용한 위탁개발 서비스 매출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고 주가도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약바이오 주변 기업 투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 비바 시스템즈에 대한 종목 소개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찰스 리버랩도 성장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혜를 잇고 있는 기업이고 기회가 되면 종목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